그러니까 뭐 거기서 1번 뽑아갖고 나와. 나오면 나도 1번인데 저쪽 막사에서 나고 요 통로에서 이렇게 딱 만나. 그러면 부부야 그게. 싫다 그래도 맞아지죠. 싫다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야 싫다 그래. 너 그러면 무슨 시집 간다고 저를 싫다지. 그러니까 싫다 그러면 맞아 죽는데 싫다 그러냐고 막 혼내더라고. 이 둘레가 40리야. 40리. 이게가 원래는 저기도 옛날에는 우리가 임시 저수지를 만들었던 데야. 이 땅을 만든 거고. 그럼 여기가 원래는 이런 밭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논이 아니어서 이게는 내가 부산서 19살 때 고학원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돌아다니면서 구두도 닦고 담배도 팔고 19살 때 박정희 정권 내 불가리아로 잡혀와서 무작정 군인들하고 털어보다가 사람들 많이 싫었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옷도 지금 막 입으면서 이제 저거 하는데 들어와서 문을 손으로 여는 것도 아니고 막 벨크를 참해서 그냥 하니까 문짝이 뚝 떨어지지 학구방 지금 힘이 나고 그건 천당하는 일이니까 참 황당하지. 살락에 터지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거야. 왜 맞아야 되는 건지 몰라. 그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갖고 하여튼 딴 생각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 정명 도착하자마자 내리는데 하여튼 버스 안에서 내리기 전에 주의사항이 딱 있어요. 입을 연다든지 손을 밑으로 내린다든지 전부 뒤로 손 올리라 그래. 올리고 앞만 보고 있어요. 뒤사람 앞사람 덩어리만 봐라. 옆에 보지 마라. 몽둥이 하나 들고 올라와서 그 설명한 사람이 먼저 탁 내려가니까 밖에 간부들이 쫙 서서 한번 하는데 몽둥이에 딱 보니까 어머니 사랑 정신보신탕이라고 딱 썼어요. 그 합동결혼식은 어느 식으로 했냐면 세상에 유례가 없는 결혼식이요. 이 내가 몇 번 번호 야 너 7번이야 7번. 네, 내가 7번이었었어. 그 장가가기 싫대도 소용없어. 안 한다 해도 7번 뽑으실게요. 잔소리 말고 예, 7번입니다. 예. 순전히 이 머리 생각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느냐 그 생각만 했지 딴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 뭐 얼마나 잘하면 어떻게 하면 그날 하루에 배부르게 먹을 배가 고프지 않게 살 수 있느냐 그 생각하고 도망가는 생각 어떻게 된 튈 생각밖에 없었어. 나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하겠으니까 네가 애들 수습해서 우리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자. 스트라이크가 뭐냐 그랬더니 민주화를 하자. 그럼 민주화는 민주화가 뭔데 인마 그렇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말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빨리 알아듣지. 자유를 안 주려면 죽여라. 딱 그러는데 애들이 우리 단원들이 그때 1000명도 넘는 단원들이 와 하고 일어나는 거야. 한번 붙어보자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도망가기 전에 그것들이 먼저 도망가버렸어. 다. 막상 내가 민주화가 되니까 한날 가고 싶었는데 가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민주화를 딱 시켜놓고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야. 이야 내가 이거 우선 가서 또 가봐야 뭐 신문팔이나 하고 구두 닦여나 닦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사니까 뭐가 이제 없는 놈이. 그래서 이제 눈 주고 땅 준다는 거 항상 저들이 입에 발린 소리를 했으니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다 하니까 너는 걱정 말고 살아라. 뭐 밥상 그러기에는 갈 데도 없는 놈이 땅이나 받고 집도 주고 하니까 뭐 해야 되겠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 약속이 이제 이제 아빠들 다 도망가서니까 이제 서산시에서라도 이제 우리를 관리할 거 아닌가? 정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정부에 의한 국가 기구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이제 폭력이죠. 범죄이고 주로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행정부 혹은 정부 주도로 인권 침해를 자행할 때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또는 입법부 나아가 사법부에서 견제를 해서 이런 행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권위주의 정부에서 많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물론 민주주의로 이행했다고 해서 단번에 갑자기 없어지진 않지만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과거사법이 제정되고 진실파회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여러 남미의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자행됐던 국가 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거의 정부가 했던 행동인데 그 과거의 정부 당국자들은 권력자의 위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인들 간에 어떻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아무튼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적 방법을 찾아보자. 이 과거의 국가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맥락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네. 그리고 그렇게 공론화가 돼서 공감과 연대를 불러일으켜야 그게 배상과 보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자의 부분에서 네. 왜 이게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네. 남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러한데 주로 군사정권 하에서 네. 자행되었던 국가폭력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번에 미얀마 케이스를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군부는 언제든지 쿠데타를 위해 다시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군부가 했던 국가폭력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시민들이 저런 과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공감대가 생기게 되면 다시 독재 정권으로 회귀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의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군부 내에서의 이런 사적 모임들도 다 해체를 해야 되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좀 방지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동시에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과거의 독재 시절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런 식의 공감대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화위 조직 덕분에 이제 과거사법이 발현이 됐는데 네. 과거사에 대한 잘못은 인정을 했지만 배보상 문제는 빠져 있었어요. 그 법에. 문제고요. 근데 모든 정부가 과거 정부의 악행을 드러냄으로써 현 정권의 정당성이 얻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과거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진상규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배보상의 문제로 가면 현 정부에서 이제 소송도 많아지고 기본적으로 자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꺼려하게 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은 쉽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 현재를 살고 있는 고통을 지금 그 당시에 그 트라우마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산이는 그럼 몇 분 정도 남아 계세요? 아까 우리는 한
11명 나가서 여자 남자 다 빼가고. 그런데 또뭐 엊그저께 하나 죽었으니까 이제 10명 남았네. 그래서 내가 이 진화이 이게 빨리 좀 우리가 조사 빨리 끝내가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되고. 이게 내보니까 무슨 2년 내가 너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빨리 보상을 해서 저거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인권 보상 뭐 둘이가 행정부도 똑같지만 우리는 이 황금 들판을 그때 그 염전을 만들려고 뚝을 막다가 뚝이 터지고 바닷물이 포기를 했다며. 예? 그런 땅을 이 포기가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데를 다 막아갖고 황금 목토를 받은 데를 서니까 이거는 서산에서 큰 재산이요. 서산으로 뭐 같으면은 그게 우리들 지금은 한 끼 굶어봐야 뭐 굶었는지 안 굶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한 끼 굶으면은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도 못 먹는 데다가 그거마저도 못 먹어. 그 소금물 바켓에다 그 소대별로 바켓으로다가 담아서 짊어지고 가면서 그 소금물 한 컵씩 마셔가면서 그냥 맹물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소금물 타갖고 이렇게 안 받고 돌아 소금물 마셔가면서 그렇게 만든 땅을 우리는 내 건 줄 알고 우리 마누라 애들까지 깨같이 만드는 땅을 뺏었다 이거야. 국가폭력의 피해 당사자분들 중에는 과거 본인이 성매매업소나 조직폭력배의 소속이었던 사실 때문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으로 합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에 조직폭력배 또는 뭐 성매매 종사자들, 여성들을 교화한다는 의미로 정당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모두 조폭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성매매업 종사자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의 정당성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업이 어떻다는 이유로 국가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들도 분명히 명백한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아쉬운 것은 이제까지 한국에서 형제복지원 사태도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 반면에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결이 빨리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동학을 들여다보면 삼천교육대는 대학생들, 학생운동 혹은 사회운동 참여자들도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해서 야당과의 어떤 조율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해결을 합니다. 근데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피해자 자체들이 빈민 계급이라든지 또는 어떤 본인의 피해를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또는 본인이 약간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직업일 경우에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소외된 계층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시민사회 및 학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또 하나의 끔찍한 국가 폭력으로서의 군 위안부 문제가 있잖아요.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저들이 저기서 온 자체가 피해자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했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또 그 단면인 것 같아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오명으로 씌워진 그런 프레임들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국가폭력의 주도자들은 이 피해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프레임을 짜죠. 항상 테러와의 전쟁 때 관타나모 수용소에 테러 용의자들을 다 데려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테러 용의자라고 관타나모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테러리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었다.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잡혀왔다. 이걸 밝혀내는 것이
시민사회 내에서의 언론, 변호사, 학계 이런 연구자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민사회의 몫이 되겠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사실 얘네는 이런 문제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할 리가 없겠죠. 네. 그 역할은 시민사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